팩트토크 정치평론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더욱 험악해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 퍼레이드를 보면서 대통령 탄핵 국면이 반전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재명의 위기감, 거칠어지는 막말 릴레이로 하였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오전엔 우재명, 오후엔 좌재명에 대해 언어도단, 색안경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사 중 팩트와 논리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을 요청드리며 진짜 보수를 위해서라도 먼저 국힘당의 극우 반동 행태에 경종부터 울려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자신의 비판 기사에 국힘당을 끌고 들어가는 귀신 같은 진짜 물귀신 작전입니다. 이재명다운 대응입니다. 반동이란 말은 6.25 동란 중에 북계군이 자신들이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반동분자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 주변인 입에서 북한의 용어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2월 23일에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거칠의 보수 역할마저 버리고 극우 범죄당의 길을 떠났다고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나라를 망치고 수천 명 국민을 살상해서라도 영구 집권용 군정을 시도한 내란 수계의 탄핵을 반대하고 법원을 무력 침탈한 헌정 파괴 세력을 비호하는 게 보수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수천 명을 살상하려 했다는 괴담을 퍼뜨리며 젊은이들을 유례없이 거의 전원 구속한 서부지법의 사법권 남용을 헌정 파괴 세력 단죄라고 주장합니다.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건 일변도입니다. 진정 헌정 파괴 세력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국민적 탄핵 반대 집회에 수많은 군중이 몰리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재명은 전국적으로 사상 최다 인파가 집결한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한 탄핵 찬성 집회에서 자신이 지난 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연평도인가요? 연평도는 북한과 최근접에서 마주하고 있는 서해 5도 중 하나로 연평해전 중에 우리 용사들이 목숨을 잃으며 북괴견을 무찔렀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런 곳의 바다에 자신이 내던져진다는 싸구려 발언을 내뱉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우리 국군과 서해 어민들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꽃게들도 부패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꽃게 발언으로 국내 꽃게값이 폭락이라도 하게 되면 저수지에 숨겨둔 돈을 끌어와서라도 보상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월 4일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 대해서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극우 본색의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매우 거칠게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계속 극우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계획된 발언처럼 보입니다. 중도 보수 정당을 내세우며 정강정책을 곧 바꿀 것처럼 위장을 하던 이재명이 논리와 팩트에서 밀리자 그의 전문 영역인 막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의 지론은 우리 실정에서 엔비디아 같은 첨단 산업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첨단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받는 사람은 일반 직업인보다 비교 우위의 고급 기술자인 경우가 많아 당연히 고임금을 받고 이는 사회의 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주도할 길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으라는 말인가요? 문재인이 소주성과 같은 맥락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첨단 산업이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면 무엇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것인가요? 이재명은 이 좌파 논리에 답을 해야 합니다. 설마 북한처럼 그냥 오돌길이 굶고 살자는 전략은 아니길 바랍니다. 이재명의 막말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3월 7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후 검찰이 즉시 항고 여부에 대한 내부 논란을 거쳐 3월 8일 주말 늦은 오후에 윤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 등 일련의 회의를 열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관인 것은 이재명의 발언입니다. 그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은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자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재명의 인식입니다. 그는 법원에서 대통령을 석방한 이유가 단순한 구속일수 계산의 실수로 덮으려 했습니다. 계산된 발언이죠. 그래서 검찰의 산수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본질은 대통령이 중범죄인이라고 호도한 것입니다. 법원은 구속일수 산정 말고도 공수처와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더욱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 넘어간 것입니다. 이재명식 사안의 단순 무식화 방법입니다. 국민들에게 죄는 중한데 검찰이 절차상 실수를 했구나 정도의 인식을 심어주려는 사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재명의 인권의식입니다. 인권 중에서도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인신구속입니다. 불법으로 이루어진 인신구속이 무려 52일간이나 지속되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은 없이 작은 실수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도 이럴진데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군사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서울 서부지법의 대량 인신구속을 보면 사법 카르텔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익 지키기와 상대 진영 말살에 무한정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국가 개조와 함께 사법제도의 대폭 정비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금고학조로 지켜지고 있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도 이따금 활용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애매한 상황일 경우 피고인 이익 우선의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법조인이면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사소한 절차상의 오류라도 그 절차를 지킬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것을 묵살합니다. 피고인에게 중범죄 프레임을 씌우면 그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양아치적 발상입니다.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확정범처럼 내란 수개란 용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이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일탈이지요. 이재명은 3월 10일에는 종북 페미 촛불 반미운동의 중심 세력을 찾아 탄핵 찬성 시위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과거 한미 FDA 반대운동, 광우병 파동, 세월호 및 이태원 사고에 대한 국민 선동 등 수십 년 동안 반국가 운동만 전문적으로 저질러온 극좌파 운동 모임과 공조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 모임에는 국보법 위반자와 전과자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이재명이 중도 보수 정당을 표방하며 중도 우클릭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갈팡질팡 오락가락 자기도 자기 당과 본인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중도 보수 정당이 극좌파 운동권들하고 야합을 합니까? 안 가본 길이라서 헷갈리나요? 급하니까 버릇대로 앞서 한 말 버리는 것이 다시 나옵니다. 이럴 때 이재명은 국민들이야 믿든 말든 실용주의라고 주장하겠지요. 참 뻔뻔한 자입니다. 대통령이 불법 구금에서 풀려나오자 이재명의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조기 대선 물 건너가는 불안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3월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게 행한 막말은 곧이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대법원 결정이 남아있으니 무죄라고 주장하겠지만 그의 논리대로라면 그는 이미 범죄자인 것입니다. 남에게만 유죄 추정, 자신에게는 무죄 추정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과연 국민 앞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